네, 남편은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데 제가 약간 그 순간순간이 기억이 다 안 나고 그런 걸 경험을 해서 좀 적어보게 되더라고요. 잘했어요. 저는 그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이제 부부 상담 갔을 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아이를 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봐달라, 좀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봐달라, 해달라 이런 거였고, 남편은 이제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좀 봐주는 걸로 그런 숙제를 받아서 한 주를 지냈는데, 아이를 봐줬는데 제가 봐줄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그 아이랑의 관계랑 저랑의 관계가 다 싫어지고 그냥 담쌓기가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최근에 오갔는데, 제가 아이를 지나치게 과잉보호한다고 얘기를 했고, 남편이? 네, 남편이. 근데 저는 과잉보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첫째, 그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이 어머님이 첫 아들이라고 되게 과잉보호로 키우셨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되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20대 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그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있다 보니 어머님이 과잉보호로 키우신 거를 되게 문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한테 받았던 걸 저한테 과잉보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의 행동이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반응을 계속 보이니까 부부 관계도 자꾸 틀어지고. 남편이 과잉보호라고 말하는 얘는 어떤 거야? 얘는 아이가 징징댈 때 아이가 징징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 받아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뭐 훈육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냥 달래서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달래기도 하고 뭐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으로 저건 혼내야 될 텐데 달래는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경계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부딪힘이 계속 있구나. 네. 그리고 옷도 이제 스스로 혼자 입을 수 있는 나이인데 입혀준다. 아까 33개월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런. 최근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제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볼펜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오빠 거지? 그랬는데 아이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벽에다가 찍 그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화가 났지만 계속 이제 타이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가리키는데, 사실 그 계열수의 아이들은 되게 짧고 뭐 강하게 안 돼 이렇게 하고서는 뭐 짧게 훈육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제주도에 출장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걸 거의 10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됐어, 이제 가 그랬는데 아이가 가 그런 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자기 권위가 나 때문에 서지 않고 아이가 버릇이 없다. 너가 아이를 잘 케어를 못하고 그렇게 과잉보호하니까 아이가 아빠 아이를 우습게 알고, 약간 이런 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아이 그런 양육에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제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이 신생아 때 그때 저한테 이혼 그 서류 있잖아요. 신청서 써가지고 양육비 60만 원 해가지고 저한테 식탁에 올려놓고 갔더라고요. 60은 어디서 나온 숫자야?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저는 사실 아이 처음 낳고서 그 약간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 자기가 뭐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그렇게 서류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되게 서럽고 외롭고 되게 그런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되게 다도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나한테 되게 모질게 대했다는 게 되게 용서가 안 되면서 그 뒤로 약간 이제 화해는 했지만 그런 좋은 감정이 남편한테 없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제 쌓이면서 무슨 이제 큰 싸움이 나면은 이혼 얘기를 되게 먼저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부모님이 이혼은 안 하셨지만 남편 20대 이후 별거를 하셔서 계속 살고 계시게 따로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지 않아서 그런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오래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외국계라서 그런지 여성의 고위직이 많아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보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을 안 하고 전업으로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들도 되게 제 주변에 제가 전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상황이고 그렇게 키우면 아이한테 더 좋은 영향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거를 이해를 이제 못하고 왜 일을 안 하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러라고 말해? 네, 그 남편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부동산 그런 걸 취미 활동으로 해서 부동산 모임을 거의 5개 정도를 주말마다 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아이는 케어 안 하고 제가 거의 독박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정에 좀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좋지 않겠냐, 서로를 위해서 그런 모임수를 줄여라 라고 얘기해도 그런 기회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경제적인 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그런 부동산 자격증 따라고 하면서 제가 임신했을 때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 제가 스스로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공부를 포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출산 이후에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해라, 공부했으니까 가라. 그래서 제가 조리원에 있는데 내가 그 1차만 보겠다 했는데 2학년 신청한 거 2차까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4시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그 시험이. 그래서 9시 정도에 가서 10시, 그래서 진짜 그 유축을 했는데도 중간에 점심 유축했는데도 럭비공처럼 돼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조리원에 가서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그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제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게 막 제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아직도 일을 하기를 원하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재산을 또 많이 늘렸어요. 어머님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많이 늘려가지고. 남편이 성장 과정에서 되게 어렵게,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아버님이 무슨 공장 같은 걸 운영하셨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매번 사업을 하실 때마다 부도를 내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도 열심히 또 일을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일하는 엄마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본 사람이고, 가장은 그런 거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소리를 항상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님은 되게 경제력이 없으시고 어머님은 돈이 있으시니까 돈 있는 엄마한테 자식들이 모이는 그런 것도 자기도 느끼고 보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지금 자기 가정의 형편은? 그러니까 남편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도 엄청 늘려놨어요. 막 제 이름으로도 막 만들어 놓고. 우리 집보다 부자인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부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남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월세 저희 이름으로 들어오게끔 해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일을 나가서 해가지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제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일을 하자면은 할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은 못 하겠어요. 그 늦게까지 와서 아이는 뭐 아이대로 따로 있어요. 하려면 할 수는 있다는 거야? 지금 뭐 할 수는 조합을 있을- 구하거나 이런 거가 있을 것 가능해? 자기 그 전에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절이 안 돼 있고. 단절은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아이들 영어를 5년 정도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술 자격증도 있고 해서 그냥 영어 학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겠는데 저도 사실 발은 안 떨어지고 그냥 그래도 아이도 금방 오니까 뭐 이게 어떻게 아직 시도를 안 해서 그래 이제 대충 알겠다. 자 네.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자기와 남편은 감성적인 부분 또 생활의 어떤 그런 걸 굉장히 그 현실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차가 되게 커. 자기와 남편의 격차가 되게 커. 네네. 그러니까 누군 맞고 누군 틀리다가 아니야. 그냥 되게 다른 두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아이의 육아, 아이의 정서적인 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는 시각도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싸움이 없는 거고.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테크닉을 익혀서 싸우면 안 되고 아유 그래 그냥 넌 그렇게 해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솔루션을 찾을 네. 수가 없는 굉장히 다른 관을 가진 육아관, 경제관, 막 인생관 가진 사람 둘이 만난 거야. 근데 이제 뭐 남편도 그런 걸 지지해 줄 만한 여자를 만났으면 또 잘 살았을 것이고 안 싸우고. 그러니까 되게 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런 상담 때도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라는 말을 상담해주신 선생님한테 하는데 되게 자괴감이 들고 되게 그런 사고가 저랑 잘 지내고 있으면서 그런 사고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싸가지 되게 없다. 싸가지 더럽게 없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배려가 없어. 예를 들어 지금 신생아 안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혼 도장을 찍어오지를 않나 육아를 도와주고 그게 보통은 아무리 무슨 경상도 미안해 거기서 뭐 종갓집 맏아들로 오냐 자랐어도 이렇게 최소한의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런 시기에 아이고 저렇게 지금 애쓰고 있구나 뭐 그런 게 있어야 할 시기에도 딱 해서 60만 원이면 되겠지 그걸 써가지고 온다는 게 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 남편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참 정이 안 가고 와이프한테 막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더 심한 케이스도 늘상 접하니까 뭐 진짜 폭행을 하는 인간도 있고 나가서 일을 크게 싸지르고 오는 인간도 있고 하니까 이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 참 정이 없다 차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그 주로 경제관이야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같이 옆에서 자기는 감성적이고 아이도 이렇게 세세하게 잘 정서적으로 돌봐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렵겠다 참 외롭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은 든다. 애썼네 혼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는 또 그런 거에 이렇게 굉장히 맞서서 갈등해서 막 크게 싸우지 않아서 큰 싸움이 안 났을 뿐 이제 일상적인 싸움은 계속 있었지만 지금도 또 시험 보려니까 또 가서 보고 오고 럭비공 매달고 가서 보고 오잖아. 너무 착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자기는 자기의 목소리를 세워야 돼. 그게 너무 다른 사람 붙잡고 내 식으로 끌고 오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목소리가 더 크거나 그 사람이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면 자기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거고 행복하지 않은 자기 밑에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차가운 아빠의 양육 방식을 따라가서 그 애가 행복하게 클 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를 자기식으로 잘 품어 안고 이 결혼 생활에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돼. 이 남편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뭐 나중에 천천히 바뀌겠지. 그거는 걔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 힘들어하는 남자들이 있어. 뭐 이거 말도 안 통하고 그다가 한 뭐 9살 10살 됐는데 축구공 차니까 재밌어. 뭐 야구공 던지니까 짝짝 잘 받고 그래서 야외 활동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남자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코드를 찾아내면 그제서야 또 그런 식으로 아빠 노릇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건지 어떡한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아예 경제활동을 무능한 아버지 밑에 자라서 아예 경제활동을 안 하는 남자들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반대급부로 정말 경제권이 중요하다가 굉장히 강화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또 그 첫째 형한테 아까 얼핏 나왔지만 그냥 짐작컨대 거기서 좀 소외감도 많이 느낀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 상실감, 그래서 그거 되게 잘못됐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자기가 못 받은 것을 아이에게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또다시 아이에게 그렇게 포커싱 되어 있는 것에서도 이 사람은 상실감을 느껴.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좀 잘 맞춰주는 사람이 필요해. 맞아요. 정서적으로 너를 내가 안 예쁘잖아 지금 하는 짓이 하나도 안 예쁜데 예뻐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돼. 예뻐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돈은 열심히 잘 벌어서 자기 명의로도 해주고 막 이제 이런 거를 또 싹싹싹 할 사람이야. 맞아요, 그 말씀이.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남편이 방을 따로 작은 방 혼자 쓰거든요. 아직도 안전문을 안 띄워놨어요, 그 방에. 띄지 말아달래요. 아이가 들어오면 정리가 안 된다고. 원래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좀 막 이렇게 위험한 것들 제가 막 못이랑 망치랑 이런 것도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럼 그 방 들어가서 혼자 저녁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밥 먹고 이제 뭐 피곤하면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애기 재울 때 그냥 혼자 들어가 있고. 근데 문이 닫혀있으니까 저도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잘 안 해줬어요. 최근에 청소를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챙겨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주면 엄청 또 잘 해주긴 하는데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어. 그 사람이 이루는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기뻐해주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 슬퍼할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 해줘야 할 일이지. 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북돋아줘. 그 측면을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면이잖아. 그 남편이 잘하는 면이잖아.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막 모임을 5개를 다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칭찬을 못 하겠더라고요. 입기만 하고. 밉지. 지금 밉지. 우리 지금 벌써 다 미워졌어. 짧은 순간에 다 미워졌는데 자기는 끼고 사는데 오죽하겠어. 근데 그냥 해주란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사람하고 나는 뭐 예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예술을 논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서로 통하는 언어가 있고 서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맺어지는 어떤 부위가 있어야 돼. 그걸 발굴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나는 경제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쪽으로 재능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5개든 막 나가.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나 하루 정도 빼서 만약에 상담 선생님이 아빠 역할을 좀 이런 걸 가이드라인 주셨어. 그래서 아빠 학교를 좀 한 번 정도는 가봐야겠어 라고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면야 베스트지. 그러면 당신 그거 좀 줄이고 아빠 학교도 가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 라고 자기도 말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밸런스를 조금씩 찾아갈 텐데, 만약에 그거를 스스로 염을 안 내는데 목걸이를 채워서 이렇게 개목걸이 채워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까지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근데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방식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귀를 열어. 남자들은 그래. 사춘기 남자애들도 그래. 게임을 막 해.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 갖고 싸워. 보통 이제 엄마하고 애하고 그걸 갖고 싸우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 딴 얘기, 게임 외의 거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엄마가 게임을 같이 하잖아?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럼 갑자기 막 얘기를 하고 막 되게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올인해 있어서 지금 새끼도 안 보이고 와이프가 어떤지도 안 보여.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의 그 부분은 지지해주고 거기서부터 같이 대화를 해나가야 돼. 근데 자기까지 애를 내버려두고 뭐 부동산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칭찬만 해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줘서 뭐 월세가 얼마 들어왔어. 너무 좋다. 돈 써? 그리고 남편이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싸울 때 내 돈 쓴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너무 되게 치사하면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경제활동을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아직 결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저도 사실 되게 여행을 좋아해서 결혼 전에 나는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영어도 좀 자연스럽게 배우게끔 해보고 싶어서 3년 정도 우리 나가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그 얘기하면은 네가 벌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했는데 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아이한테도 조금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단순하고 애정결핍에 있어서 되게 단순하게 이것도 파악한 거야. 애정이 절로 갔구나, 애한테 갔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상실감을 느끼고 이 아이하고도 적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뭐 차마 애 놓고 싸우지 못하니까 그냥 냉대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걸 원한다. 단순하게 나를 잘 보살펴주길 원하잖아. 잘 보살펴주고 미워도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방도 치워주고 칭찬도 해주고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많이 힘들지 않아. 많이 힘든 걸 요구하지 않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살핌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게 충족이 되면 아이를 볼 때도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어. 나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냥 데려다가 아빠 학교에 넣어가지고 이게 필요하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배고픈 애한테 배고픈 걸 먼저 이 허기를 채워주면 얘가 여유 있게 주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 사람에게는 이제 아이에게도 애정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 일단 이 사람은 내 애정을 뺏어갔구나 하고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일단 안전해. 그럼 그 여유가 생겨서 얘한테도 이제 조금 더 잘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부동산 막 주말에도 5개씩 모임 나가는 게 잘해서 그거를 잘했다라고 해주라는 게 아니라 아까 사춘기 남자 얘기했지만 통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 사람의 문을 열어보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충족이 되면 지금 뭐 명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막 완전 구두쇠 같고 진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다 챙기고 10원 한 푼 넣어 뭐 이거 어디다 썼어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지금 충족이 안 돼가지고 그런 뭔가 이제 계속 불만 상태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자기가 잘 얕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하라고 말하고 싶어. 경제적인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해. 저를 되게 너무 하대하는 것 같아서 너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하는 일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전업주부로서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당연하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나를 되게 하는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뭐라도 하면 그래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 사람 식의 그 단순한 세계관에 읽을 수 있잖아. 우리도 이미 읽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언어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갖춰주면 이 사람은 명의도 그렇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자기 그 돈은 차곡차곡 모아. 그리고 자기가 그거 낮 동안에 조금만 가 영어학원 뭐 이렇게 반일제 하는 그런 걸 해서 애가 이제 어린이집 올 땐 집에 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케어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서 자기 경제활동을 하면 이 사람이 가사를 보는 것도 달라질 거야. 유난히 그런 남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가사노동 자체를 되게 천시하지만 이 사람이 일도 하는데 가사노동을 할 때는 그게 달라지는 거야. 저 사람이 일을 하면서 힘들게 저걸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에는 놀고 있네? 이거였다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몇 시간 일을 하고 그걸로 자기가 그래서 네 돈 내가 갖다 쓰고 있지 않아?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야 라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서로 간의 사이에도 훨씬 이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존중할 만하다라고 느끼는데 쉬운 언어야. 얘 언어대로 이제 몇 가지를 설계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지는 않아. 그러면 그 월세는 꾸준히 챙기고 있다가 이제 뭐 한두 달 쉬어. 그리고 그걸 여행 가. 일하는 여자가 잠시 쉬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거야. 뭐 어디 가서 한 달 살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전면전으로 대치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뭐 뿌리를 뽑든 갈라서든 해야 할 상황이 있고 조금 요리를 하고 컨트롤을 해서 편해질 상황이 있어.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도 좀 조언해 주세요. 그냥 아까 듣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아들도 34개월이거든요. 근데 저도 막 걱정돼요. 남편이 애한테 엄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을 때 저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되게 그래 너네끼리 한패고 맞아요. 유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10분 동안 애를 자꾸 실랑이를 하더라도 그 10분으로 애 정서가 나빠지거나 어른이 돼서 영향을 미칠 거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엄마가 평소에 잘해주니까.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두거나 아니면 남편을 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요, 뭐 아빠 말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저거 되게 효과적이야. 되게 효과적이야. 한 번씩 해주면은 되게 막 더 잘해주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애한테도 잘해주고 근데 저도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나한테는 그거 어렵지 않은 한마디인데 되게 뿌듯해하더라고요. 눈빛이 좀 맞아요. 그게 되게 효과적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왜 남편들 들어왔을 때 애 데리고 아빠 오시면 나가서 배꼽 인사 시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빠가 어쨌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왔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왔을 때 애가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아빠 그렇게 만약에 일찍 들어와서 애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인사시켜주면 내가 좋은 건 남도 좋고 남이 좋은 건 나도 좋고 서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사시키는 거는 되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뭐 전화 같은 것도 중간에 아빠한테 깍듯하게 전화하는 거. 아빠 뭐 지금 힘드세요? 뭐 점심 식사 하셨어요? 이런 거 습관 들이는 거 좋아요. 그게 정말 품이 되게 조금 들어가잖아요. 한두 마디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애정도 뺏겼어. 그 다음에 아빠로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뭔가 존중받는 느낌,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또 없어. 뭐 본인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남편의 심리는.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채워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효과는 크다. 그냥 생각난 게 저 아는 언니가 자기 친언니가 남편이랑 너무 사이가 좋은데 남편이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형사한테 절을 한대요. 남편한테. 언니가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 부인이 해주는 거죠. 근데 되게 정말 막 몇십 년 살았는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다고. 근데 특별히 그 언니가 남편한테 뭐 엄청 잘하고 이런 건 없는데 퇴근하고 올 때마다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힘을 그냥 무시로 뺄 게 아니라 포인트 잡아서 딱 거기서 빼야 돼. 저라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네, 집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싶지.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뿌듯해하고. 근데 저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은데 저도 뭐 그냥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막 이러긴 하는데 약간 되게 그런 것도 좀 어떤 관계 그런 요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요. 시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애한테 만약에 매일 하루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를 하게 하면 다른 많은 것들을 그냥 다 넘어가실 경우가 많아요. 그 애가 뭐 할머니가 수시로 전화하셔서 뭐 애 뭐하냐 바꿔줘라 이럴 때 애가 막 뛰어놀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좀 불러오기도 뭐하고 이럴 때 불러봐야 돼. 만약에 수시로 하루 여러 차례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도 그거는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크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우리 집안의 윗 어른이어서 열일 제치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구나가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커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빠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거를 그렇게 해주면 아까 저 큰절하고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나하고 미운 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하다 왔잖아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실천을 안 한 것도 있고 전략적인 필요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저도 스스로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못했던 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나는 그렇게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안 나가요. 그렇지. 그렇게 되지. 자기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연히 나 좀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맞고요. 근데 지금 그럴 때 그런 남편 따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악화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보니까 자기가 더 여유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베풀 수 있고 힘들어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남편은 못할 사람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언어에 맞춰서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걸 해줄 여지가 있거나 남편이 여기 와서 앉았으면 남편이 해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와이프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지금 남편 되게 못됐네,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채워지기 전엔 요지부동일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 선하고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육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품을 내서 해줄 사람처럼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 사람이 들리는 경제적인 언어로 경제적인 접근을 해서 몇 가지 요소를 갖추면 의외로 또 어디 또 명의로 또 하나 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혼 생활에 다가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안 돼서 그걸 또 끈질어가지고 막 여기 가서 꽂아놓고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막 이게 아니라 살살살살 달래면서 내가 그래서 한 달살이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점진적인 배치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의 경우는. 성욕은 이 수면 효과 같은 거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산자 선생님이 제가 몰래 물어봤거든요. 2,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싫어서 지금 맨날 잔척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남편은 그런 거랑 관계랑 관련 없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제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로 자꾸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게 너 나한테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지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뭐 이런 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요구할 때는 더 가기 싫더라고요. 그럴 때 아주 그냥 세게 해줘. 아주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세게 반응해서 언니 침대가 녹아나도록 한 몇 번 해줘. 그러면 이거 왜 점을 가볼까 하는데 잘 물어봤어. 그냥 걔가 100을 원하면 200을 막 뜨겁게 해줘. 속옷도 예쁜 거 사다 놓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심할 거야. 이 사람도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원래 그렇게 애정 결핍인 애들이 돈으로, 섹스로 막 그런 걸로 찾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현상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게 해주고 반응도 아주 그냥 요란하게 해줘. 그렇게 눈 딱 감고 한 달만 해봐. 그럼 그렇게 자주 안 찾아. 안 찾을 수 있어. 아마 10중 8구 안 찾을 거야.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여유를 내서 애한테도 훨씬 부드럽게 해주고 그럴 거야.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말하는 것이 참 애달프나. 그렇게 될 거야.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